이 부분 한번 다시 잠깐 설명을 좀 이게 조금 흉선에서의 일이 우리 T림프구들의 대학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해하시기를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늘 성소를 지상 성소로 그 모형을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흉선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 흉선 안에다 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야 할 동안에 받아들일 그 외부의 어떤 자극물들을 T세포에게 미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T세포가 100개가 들어가면 100개에서 100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90개는 버립니다. 90개는 거기서 다 소멸돼 버립니다. 10개만이 정예부대만 남아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대학 자격이 있죠. 그래서 그 T세포들은 일생을 삽니다. 우리 몸의 세포 중에 상피세포들은 2주, 길어봐야 한 달 정도 살거든요. 우리 적혈구도 120일 살죠. 그런데 T림프구는 일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들여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일생을 살게 하는 거죠. 그 이제 T림프구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이 미사일과 같이 아주 표적 치료를 하는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암도 박멸을 하려면 T림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물리쳐 주는데 간혹 가다가 T림프구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이제 T림프구는 또 하나 오래 살면서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에 다시 그 물질이 들어왔을 때 바로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 백신이 효과가 있는 거죠. 백신을 2번만 맞아 놓으면 일생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이유가 그 T림프구들이 계속 살아가지고 그 환경이 되면은 바로 숫자가 늘어나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백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T림프구는 헬퍼, 도움을 주는 T림프구가 있고 서프레서, 억제하는 T림프구가 있는데 2대1의 비율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만약에 서프레서 T셀이 많아지면, 숫자가 많아지면 면역 결핍이 오고 이것은 에이즈 또는 암, 감염성 질병 때 그런 환경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퍼 T셀이 과잉으로 많아지면은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자가 면역병을 일으키거나 또는 B 림프구가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단계에서 림프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림프종은 극히 일부의 림프종이 이렇게 이제 T 헬퍼 셀이 과다할 때 생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림프종은 앞에 단계 서프레서 림프구가 숫자가 많을 때 면역 결핍 상태에서 림프종이 생깁니다. 이렇게 림프종은 서로 간에 좀 양쪽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유전 정보는 센트럴 도그마, 그래서 아주 창조시부터 이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DNA가 RNA를 복제하고 RNA가 단백을 복제합니다. 이 순서는 일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가 존재하는데 그 DNA가 이제 상보적인 RNA를 만들어내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NA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하고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성향이 다른데요. RNA 바이러스는 급성 바이러스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세포를 활용해서 그 RNA를 빨리 프로테인을 만들어서 자기 복제, 새로운 바이러스로 만들어지면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 사람에게 감염되는 이유는
숫자를 빨리 늘려서 밖으로 나가기 위한 겁니다. 이 사람을 사망하게끔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망하는 환자는 다른 기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망을 하는 것이고, 이 바이러스만으로는 잘 사망을 하지 않습니다.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또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이 RNA는 스스로 자꾸 변이가 됩니다. 지금도 뭐 인도 바이러스가 또 뭐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렇게 변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들은. 그러니까 잠시 와 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DNA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핵 안에 들어가서 오래 삽니다. 거의 면역이 잘 안 되면 일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 그거는 DNA 바이러스거든요. 간세포에 들어가 가지고 일생을 살고 또 더 넘어가서 어머니가 그 B형 간염에 있었으면 그 이제 아들, 딸까지도 출산할 때 또 감염이 돼 가지고 또 일생을 갑니다. DNA는 핵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서 복제를 하면서 오랫동안 살고 있죠. 오늘 또 아주 흥미로운 바이러스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라는 건데, 이거는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이 이 EB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 교묘하게도 B림프구에 가지고 있습니다. B림프구에 한 10의 6승 중에 하나, 100만 개의 B림프구에 하나 정도의 이 EB 바이러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면역을 교란시키는 아주 유명한 바이러스입니다. 거의 사람 창세기부터 거의 이 바이러스는 감염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도 항체는 만들거든요. 그래서 항체가 조절을 합니다. 우리 몸에 10의 6승 중에 하나로 계속 있다가 우리가 어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서서히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가지고 10의 5승, 10의 4승 이렇게 B림프구 중에 숫자를 점점 자기가 감염된 B림프구가 더 많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컨디션이 좋아지면 다시 10의 6승분의 1로 다시 줄어듭니다. 이거는 항상성이 10의 6승의 하나가 항상성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항체가 만들어지면 줄어들었다가 항체가 줄어들면 다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또 서서히 증가되고 또 항체가 많아지면 다시 줄어들고 이걸 계속하는 거죠. 그럼 왜 완전히 없애질 못하는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T림프구가 사람에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영원히 사람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T림프구가 우리가 그 흉선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도 꼭 맞게 그거를 처치할 수 있는 그 T림프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종양도 이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종양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DNA에 변이가 생겨서 암이 생긴다고 그랬죠. 바이러스가 핵에 들어간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종양도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종양이 이제 성장을 못 합니다. 근데 또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고 항체가 적어지면 종양이 또 점점 자라죠. 그러니까 종양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게 그 종양을 효과적으로 완전히 박멸시킬 수 있는 T림프가 안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점이 우리의 그 암하고 이 DNA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EB 바이러스는 우리 태어나자마자 대개 감염이 됩니다.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될까요? 혹시 우리 옛날에 이유식이 이렇게 포퓰러하지 않을 때 할머니들이 어떻게
예, 이번에 미나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씹어가지고 어린애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마리 타액에 들어있는 이비 바이러스가 그대로 감염이 되죠. 그래서 이 서구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 대신에 서구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춘기 때 옮습니다. 사춘기에 키스로 되게 이성 간의 키스로 옮기 때문에 이걸 키싱 디지즈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아주 어려서 감염이 되면 면역 체계도 거의 이렇게 이제 발달해가는 과정에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증상이 없이 그냥 감염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키싱 디지즈는 아주 청소년기에 심하게 앓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심한 경우는 정말 사망하기까지도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오죠. 그렇지만 일단 들어오면 체내에서 똑같이 일생 동안 사는 거는 서구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면역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 이거의 대표적인 게 EB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어떤 암까지도 발생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청소년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실리악병, 일형 당뇨병, 이것들이 대개 다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이 자가면역 질환들이 이 EB 바이러스에 의해서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내부의 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컨트롤하는 거죠. 이게 바로 면역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방암도 지금은 상당히 이 질병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그 표를 보시면 파란 그래프, 이 파란 그래프는 서구형, 그러니까 사춘기 이후에 감염이 됐을 때 굉장히 증상이 높게 나타나죠. 그것도 한 젊은 나이에. 거기에 비해서 빨간 점선은 우리나라처럼 일찍 감염이 됐을 때는 비교적 완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질병의 패턴이 서양하고 동양하고 다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질병들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채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초록색 보십시오. 연두색. 아주 드물게 EB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이 다발성 경화증이 걸리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면역의 불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낼 수 있는 게, 균형 잡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런 내재적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면역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역시 이제 우리 뉴스타트에서 보면은 휴식이 면역의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자마자 일단 안식부터 시키셨죠. 먼저가 휴식입니다. 휴식은 쉼과 정지, 안식, 소생, 회복 등을 포함합니다. 활동 주기는 90분이 반복되게 활동하고 휴식하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는 참 어렵죠. 잠의 중요성,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우리 면역을 평안하게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안한 휴식.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쉼이 없는 세포, 암세포는 쉼이 없는 세포입니다. 우리 전에 P53 유전자 잠시 말씀드렸는데 P53 유전자는 억제 유전자로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정지 신호가 있을 때, 정지 신호를 줄 때 이 P53 유전자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기관 형성 때, 아까 소화기관이 대롱에서부터 막대기에서 이렇게 가운데 쭉 대롱으로 만들어지는 터널을 만들 때 바로 이 P53 유전자가 활성화돼 가지고 세포가 자멸, 저절로 염증이 없이 죽어가는 걸 우리가 자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이포프토시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이 손가락도 태 내에서는 벙거지 같은 게 먼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그 사이사이가 이렇게 뚫어집니다. 그거에 바로 이 P53 유전자가 그러니까 일종의 재창조라고 할 수 있죠. 휴식과 재창조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쉼과 휴식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현대인들, 일 중독에 빠진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그게 이제 과식을 불러오고 또 야식을 불러오고 야식에 흔히 먹는 게 이제 튀김 음식들이죠. 그러면 이게 수면 방해를 가져오고 계속 악순환 고리를 가져옵니다. 세포의 지속적인 성장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P53 유전자가 망가지고 결국 세포 성장이 과속화되고 궁극적으로 암세포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암세포의 유전적인 변이를 쭉 열거해 보면 1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 다른 유전자들이 각각 그렇게 변이가 돼 있는데 그 많은 유전자 변이 중에 암세포의 50%는 이 P53 유전자가 변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개 암의 원인이 과도한 일중독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적어도 어떤 특별 장기가 그러니까 위암이면은 위 세포들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했거나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호흡을 해서 산소를 공급하면 P53이 고쳐집니다. 그러면 회복되고 재창조가 일어나죠. 면역 불균형도 재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면역의 균형을 맞추는데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운동은 대뇌 피질, 신경, 근육, 심장 박동, 폐 활동, 모세혈관, 영양 공급, 에너지 방출, 노폐물 처리 이러한 순서로 지속적으로 우리 노폐물이 결국 바깥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뼈의 무기질과 단백질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경험하는 게 어디 부러져 가지고 캐스트를 했을 때 몇 주만 있으면 완전히 캐스트가 처음에 팍팍 가던 게 헐렁헐렁해지죠. 그만큼 근육이 소실이 된 거죠. 그리고 운동은 바른 자세를 갖게 함. 또 혈관, 림프관 혈류의 증가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열심히 일주일간 운동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 열심히 시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신문지상이나 언론의 이런 매스미디어에서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이런 이제 지식을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똑똑하게 산책하자 이 부분을 보면 한 하루에 20분만 적절하게 운동을 해도 암에 웬만한 암들은 약 25%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운동을 하실 때는 땀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운동을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읽은 것 중에 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분께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주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육지든 바다든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주에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 예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36페이지.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은 이거는 CNN에서 2017년에 특집으로 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암은 인간의 재앙이다. 세계적으로 최근 20년간 57%가 증가했다. 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160조 원이 투입된다. 2010년도에. 그렇지만 여기 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노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예방할 수 있다. 적어도 60% 암에서. 희망이 생기십니까? 네. 연령에 따른 암의 증가를 보시면 아래에서부터 40대, 50대, 60대, 70대, 70대 이상은 거의 비슷한 빈도로 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희망적인 것은 지금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방 가능한 환경 요인들을 보면요. 우선 흡연은 무조건 모든 암의 30%가 흡연으로 발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흡연은 보통 그냥 잠깐의 흡연이 아니고 적어도 하루에 한 갑씩 30년,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담배를 피웠을 때 암의 발생이 한 30%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이어트는 지금 20%에서 50% 굉장히 레인지가 넓죠. 그 이유는 다이어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암종이 특별한 암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비만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대장암, 그리고 여성 유방암, 남자 전립선암, 이것들은 이 다이어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다이어트가 과도한 거죠. 과도해서 이제 그 비만한 형태. 그럴 때 우리 지방세포에서는 염증 유발 인자를 냅니다. 그래서 그 인자들이 이제 우리 몸 곳곳에 돌아다니는데 특별히 그 수용체가 잘 작용하는 곳이 이제 유방 상피세포거나 또는 대장 상피세포 이런데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 염증은 병균이 일으키는 염증이 아니죠. 우리 체내에서 그런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암이 발생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들이 이런 암을 유발을 시키는데, 최근에는 간염 바이러스도 우리 백신이 나와서 다 거의 다 지금 해결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여성 자궁경부에는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백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는 굉장히 많이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박멸할 수 있는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도 사실은 낫지 않는 만성 염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지속될 때 거기에서 세포들이 복제가 될 때 유전적으로 그 에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복하는, 이렇게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서부터 그 핵의 DNA의 변이가 초래가 될 수 있고, 그로부터 이제 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강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만 이제 스트레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예방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약화됐을 때 암 발생이 훨씬 더 취약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단 암에 걸렸던 분들도 면역 체계가 잘 유지가 돼야, 그 전에 말씀드렸죠, 암 줄기세포의 숫자를 적절하게 낮출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환자분들에서 면역 기전이 약화가 되면 다시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과 면역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염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지, 또 염증을 어떻게 우리가 잘 안 생기도록 할 수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피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 사인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바른 피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의 도움으로 정결케 된 보배로운 피, 결국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닮아가려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결국 우리에게 정결한 피를 갖게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 피에 정결한 순환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호흡을 잘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어 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해진다.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고 철저한 통풍이 필수적이다. 밀폐된 장소에서 반복하여 호흡하게 되면 폐와 기공을 통해 유독성 물질이 나오고 이는 피 속으로 옮겨지게 된다. 여기 우리 성경의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피는 제가 생각하기에 상징도 되지만 실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서 5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덟째 날 할례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학 연구자들은 최근에 두 가지 주요 혈액 응고 인자인 비타민 K와 프로스롬빈이
출생 후 8일째에 정상의 약 110%로 일생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혈액응고제는 빠른 치유를 촉진하고 감염의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생후 8일째가 할례를 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이며 그 시기 이전에 행한 할례에는 비타민 K 보충제를 주사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명확하게 8일째에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은 바로 이 할례를 받는 아이가 가장 출혈을 적게 하고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혈액은 이 플라즈마, 혈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세포, 이렇게 세포군하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약 55%는 혈장이고 45%가 세포들 덩어리인데 그 혈장에서도 91%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에서도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혈액이 끈끈하면 아무래도 어디 느리게 가고 또 막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끈끈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유지하는데도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보신 것 중에 그 혈구 줄기세포에서 그 다음엔 이 과립구 그리고 림프구의 그런 계열로 나뉘어서 이제 세포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림프구는 B 림프구, T 림프구, 그리고 내추럴 킬러 셀, 자연 살해 세포, 이런 식으로 중요한 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또 우리 피는 혈액이 우리 몸 안을 돌아다닐 때 보면 완전히 쓰레기 처리 액체입니다. 우리 세포들이 호흡하고 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세포들도 다 성장하고 또 죽어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럴 때 세포들이 내는 물질 엄청나게 많겠죠. 여기 지금 사이즈별로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 아주 소규모, 아주 작은 그런 물질까지 다양하게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 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노폐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또 깨끗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혈액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대사성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 심혈관, 또 간 기능, 당뇨, 고지혈증, 신장 기능 이런 이제 검사를 합니다. 여기서 빨갛거나 노란 것은 다 위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랗게 아래에 깔린 이 막대 그래프는 다 정상. 그러면 어느 피가 더 정결하겠습니까? 당연히 푸른 피가 훨씬 더 정결하겠죠.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피가 지금 얼마나 정결한지 또는 탁한지를. 이 혈관하고 림프관은 서로가 긴밀히 연결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림프관은 피부 쪽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우리 피부를 통해서 또는 내장을 통해서 어떤 이물질들이 들어오면 이것이 일단 림프관에서 걸러집니다. 걸러져서 림프관에서 해결할 거는 해결하고 나머지를 또 보내면 그것들이 쭉 따라가다가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우리가 네트워크 또는 어떤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만성 생활 습관의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기전의 하나는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고혈압, 심질환,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 생활 습관 질환들이 따라서 오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런 질환이 있으면 혈관 내피세포가 더 손상을 받게 되고 서로가 가역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피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대식세포가 침착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또 침착이 되고 석회화가 되면 아주 단단한 이런 석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의외로 굉장히 이른 나이에 발생이 됩니다. 우리 6.25 전쟁 때 미군들이 많이 이제 와서 전투에 참여해서 사상자가 많이 생겼죠. 미국은 모든 사람 죽은 시체를 부검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온 군인들이 대개 20대 초반이겠죠.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부검을 해보면 벌써 동맥경화가 꽤 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일찍 동맥경화가 시작되는데 왜 증상이나 질병은 그때 오지 않는지, 그거는 이 혈관벽의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조금 딱딱해지더라도 밖이 탄력이 있으면 비교적 그 메꿔 나가는 거죠. 그 기능을 메꿔 나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혈관벽까지 탄력성을 잃어버리면 그땐 이제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봐도 뭐 식이 또는 운동, 휴식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젊음이 최고입니다. 젊으면 웬만큼 나쁜 생활 습관을 해도 증상이 나타나질 않고 질병이 그렇게 쉽게 오질 않는데, 그렇지만 준비를 그때부터 해야만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절대 자만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그때부터 열심히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변화가 온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내식세포 침착과 혈관 내피세포 손상에 대해서 내피에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우리 지방세포가 염증 유발 인자 같은 걸 낸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피세포에 가서 거기에 염증을 처음에 아주 작게 유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주 그 스무스한 평평한 곳을 혈액이 지나다닐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도 아스팔트를 가다가 자갈밭을 가기 시작하면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면 피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거기에 서서히 세포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또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단단한 석회화가 된다는 거죠. 혈관병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 내지 4cm 굵은 혈관부터 미세 혈관의 길이는 지구 2바퀴 길이로 온몸을 돈다. 엄청난 일을, 이걸 누가 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돌게 하는 거는 우리 심장이 하죠. 그러니까 심장이,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뉴스타트 생활을 함으로써 한 5kg 몸무게를 줄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심장이 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만큼 우리 몸에 부담을 적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혈관이 집중된 곳은 신장, 콩팥은 계속해서 노폐물을 처리하는 곳이니까 모세혈관이 충분히 많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고, 또 우리 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어디가 먼저 손상이 오죠? 눈하고 신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발, 말초 기관들도 모세혈관이 많이 있죠. 그리고 흡연, 폭음, 폭식이 혈관 건강에
주범이 된다. 가벼운 운동 권장, 이것은 이제 하루에 30분 이상 빨리 걷기, 주 2회 내지 3회, 아주 미니멈한 겁니다. 최소 운동. 그 다음 저염식, 고식이섬유식, 시금치, 감자, 콩류 등이 혈관병 예방에 아주 좋다. 충분한 휴식과 숙면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 이 혈관 내피 세포들이 손상이 와서 또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고지혈증인데요. 동맥경화의 가장 중요 원인도 되고 비만, 당뇨, 고혈압 이건 거의 세트입니다. 이 질환들은 서로가 서로를 더 유발시키고 더 악화시키고 서로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은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식, 영양의 언밸런스, 고지방 식단이 고지혈증을 일으키지만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마음에 우리 피를 마음이 탁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서 그리고 이 삼육병원에서 금연 학교를 하는데 어떤 걸 보여주냐면 담배를 동맥 경화가 대동맥 경화가 있는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사진을 그거는 이제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CT를 찍어서 본 것인데, 동맥경화가 상당히 있는 경우는 뭐 한 70%가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70%가 막혀도 한 30%는 남아 있으니까 뭐 보통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그것에서 니코틴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혈관을 자극해가지고 혈관이 스패즘이 일어납니다.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0% 막혔던 게 거의 100% 막혀버립니다. 그게 눈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추울 때, 아주 추울 때,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이 밖에 갑자기 나가가지고 담배를 피운다. 그 사람 거의 심근경색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영향에 급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큼 그것이 막혀 있을 때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요즘은 그래서 스텐트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그 발로닌을 시키는 그런 이제 치료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씩 진단이 되면 빠르게 해야 됩니다. 빠르게 해서 완전히 원인을 없애줘야만 그러한 환경이 노출이 됐을 때, 그런 환경이 언제 어떻게 오리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갑자기 추운 때 밖에 나가야 될 수밖에 없을 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죠. 여기 위에 세 개가 간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세 개가 고지혈증에 관한 것인데,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오면 크게 문제가 없던 분들이 지방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물을 적게 먹어도 지방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어릴 때는 한 80%, 우리 어린애들의 몸에는 수분이 차지하는 게 약 80%고 나이가 들면서 70%로 줄어들다가 갱년기쯤이 되면 65%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탈수가 돼 있는 거죠. 간이 이미 탈수가 돼 있습니다. 어린애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그 탈수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간은 굉장히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그래서 이분도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보면 고지혈증, 지방간 등이 수시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2011년에 3개월 운동으로 완전히 정상화된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 이만큼 효과가, 이렇게 단시간에 효과가 있는 건 운동밖에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트레이너에 의해서. 근데 이 운동이 트레이너가 시킬 때하고 자기 혼자 할 때가 다르겠죠. 자기 혼자 하면 조금 이제 피곤해지면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트레이너는 남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까. 특히 그 미국에 있는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빡시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그 어떤 운동류를 해야지 잠깐 우선 기본적인 건 지금 박 목사님이 하신 근막 운동들, 스쿼트하고 그 다음에 플랭크하고 그 다음엔 이제 이 기구들도 쭉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기구들이 각각 그 근육을 서로 다른 근육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트레드밀을 굉장히 시작 때 트레드밀을 해서 시작하고 쭉 돌고 나서 마지막을 또 트레드밀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뭐 한 2시간 하고 나면 완전히 초죽음이 돼서 옵니다, 집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장수 마을들을 찾아다니는 서울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쭉 서베이를 해가지고 찾아낸 답이 이렇습니다. 규칙적인 소식, 그리고 양념을 가볍게, 또 채식과 섬유질 많은 음식 위주. 그래서 아주 이제 이걸 잘 지키는 곳이 지리산에 있는데 약간 이렇게 비탈이 돼 있는 곳에 사시는 할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하러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또 매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장수마을이 있다고 그럽니다. 현대 진리의 중요성, 모두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의사협회에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우리 로마린다에서 쓴 게 아니고 그것을 감안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의 모든 보건기구는 저지방, 고섬유소, 로우팻, 하이파이버 시기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1980년입니다. 이것은 채소, 과일 및 곡물이 많이 함유된 시기가 심장병, 암 및 기타 여러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입증한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의 결과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명을 늘리는 저지방, 고섬유소 시기 가이드라인이 이미 약 150여 년 앞서 1840년대에 설립된 종교운동, 특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어디에서 그러한 지침을 얻었을까요? 매우 꼼꼼하고 신중한 성경 연구를 통해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올바른 시기법의 권장사항을 순종하며 따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이걸 잘 모르죠. 이거는 우리 안 목사님께서 그 블루존을 하셨는데 그 5곳에서 좀 더 압축하면 3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린다, 이탈리아, 살디니아,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 그런데 일본의 오키나와는 지금 탈락 위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미군이 주둔하고 이제 이 패스트푸드가 급격히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로마린다는 그 가운데 있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굳건한 믿음과 순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살도록 건강하게 창조하셨음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12년간 혈류병 앓은 그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 겉옷을 잡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행한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 23절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손만 얹으셔도 우리 딸이 낫겠다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백부장 얘기죠. 누가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8장 8절에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은 유대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를 믿지 않아도 단지 일반적인 믿음만 가지고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위약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임상시험을 하면 똑같이 생긴 약을 대조군에게 투여를 합니다. 반은 실제 약을 주고 반은 모양만 똑같은 위약을 주는데 위약 그룹에서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대개 한 30% 정도까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거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을 믿을 때 우리가 완전한 치유를 가져올 수가 있죠. 역대하 20장 2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정말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아무 어떠한 공포도 없이 몸을 마음껏 내어 맡기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건강은 건강법을 순종한 결과이다. 건강을 위하여 음식물과 운동,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명기 14장 3절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과 운동 모든 것이 다 좋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남아메리카 어느 원주민을 복음을 전하러 가신 선교사가 경험인데 그 원주민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같은 단어들입니다. 아무리 그걸 다르게 설명을 해줘도 결국 한 단어로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한 믿음이고 단순한 순종입니까? 그게 부럽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초림을 준비한 목동들.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목동들이죠. 목동들이고 이방인으로서는 이제 동방박사들인데 이 목동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예레미야 35장에 레갑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때가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시대인데, 얼마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여호야김이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레갑의 후손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선조들의 그 가르침을 순종을 잘한다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시켜서 이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한 사람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35장 8절에 10절 보면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큰 집을 짓고 어떤 큰 명예를 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 선조는 너희들은 계속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살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거를 이렇게 지켜온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고 수세기 동안 목동 가문으로 뿌리를 내려 이어오므로 예수님 탄생을 직접 보게 되어 결국 메시아를 경배한 영광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우리들이 마음을 먹으면 정말 이런 정결함과 그리고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깨끗한 공기, 따사롭고 막힘이 없는 햇빛, 믿음을 바탕으로 한 절제, 정기적이고 충분한 휴식, 땀이 날 정도의 육체 운동, 하나님께서 주신 신선한 먹을거리로 만든 음식, 깨끗한 물을 시간 맞춰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 능력에 맡기고 의지하는 생활 자세 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건강을 올바른 방법으로 유지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그러하니라. 자본주의와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해가는 이 시대에 소수의 믿음의 백성들이지만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이를 세상에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붙들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을 가르치고 확산시키는 그러한 의무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홀히 함으로 이를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이 사명을 붙들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